그런 까먹으면서 장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땐 또 이제 매출을 올릴 구상을 하던, 그래서 원가율을 낮추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봐야겠죠. 네, 이제부터 재무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지금까지 인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진짜 전문 분야, 신세계에서 재무 담당자를 하시면서 이런 재무팀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그걸 레스토랑에서 적용하셔서 저는 더 안정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앞에서 돈 버는데 뒤로 비용가 깨지고 뭐 인건비 깨지고 이러면 뒤로 다 깨진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되게 저는 궁금해요. 창업 후에 이런 재무 관리나 이런 뭐 손익 관리 이런 건 어떻게 하셨는지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무를 했어서 그런가 좀 머릿속에 잡혀 있긴 해요. 네. 금액 같은 것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우리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 돈이 삭제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네, 정확히 이제 BEP를 좀 예측하고 파악을 하고 수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손해가 나지 않겠구나라는 개념은 처음에 조금 명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모르고 것 하시는 분 같아요. 진짜 많을 거예요. 대충 제가 봤지만. 어느 정도 감은 다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좀 수익이 더 많아진다거나 그런 쪽으로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그런 부분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신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이런 손익 관련 업무를 3년, 4년 정도 했었고 총 6년 다니면서 그다음에 세무 쪽 업무 1년 정도 짧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 기업 홍보, IR 쪽 이렇게 총 6년 동안 있었는데 그중 어쨌든 가장 오래 일을 했던 부분은 이제 손익 관리 쪽이에요. 재무팀에서 해보실 수 있는 거 거의 다 해보셨네요. 지금. 네, 거의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얇게 다 골고루 해봤다. 뭘 운영하는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도 점점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네, 또 잘 지켜낼 수 있고 꼭 알아야 하는 이런 재무 뭔가 이런 용어라든지 그런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아마 세금 문제 이런 것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금은 크게 보면은 이제 부가세나 소득세 정도 그 외에는 뭐 포션이 큰 부분들이 아니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소득세는 이제 내가 번 만큼 이제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번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은 이제 최종 이제 나의 순이익이 나올 거고 그 순이익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네. 그런 소득세는 이제 매년 5월 31일, 5월 말에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내게 되고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12월 결산을 하기 때문에 3월에 이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요. 대표님 2번 내세요? 지금 개인 사업도 하시고 법인도 하시는 건데. 네, 그래서 2개를 하고 있고 남산와이너리는 아직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이쪽은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뭐 비용적인 부분이라던가 직원 급여, 뭐 4대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챙길 게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세무사에 이제 기장을 맡겨서 하고 있고 이제 와인 수입을 하는 이제 빈용 법인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 있어요. 거기는 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럼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표님께서 이런 엑셀 시트를 되게 지금 유려하게 만드신 걸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눈이 가는데 이거는 제가 신세계에서 이제 어쨌든 배워왔던 방식을 조금 이제 뭐 변형을 시켜서 이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예비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손익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시간만 투여하면은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뭐 얼마큼 남는지 좀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손쉽게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자기 걸 하고 있는 재무 전문가니까 더 뭔가 저도 묘하게 지금 신뢰가 가서 빠져듭니다. 약간. 그래서 어쨌든 뭐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뭐 구선생님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 서는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까요? 네, 궁금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들은 세세한 거는 좀 제외를 하고 예비 창업을 가정하에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매출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품을 판 상품 원가, 매출 원가라고 전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식재료라던가 뭐 주류 같은 경우는 주류 도매 원가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이제 직원들을 쓰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뭐 인사 관련 비용 크게 나눴어요. 그리고 자산 관련비랑 뭐 자가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감가상각비만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아마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임차료라던가 또 인테리어를 할 때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이제 매달 들어가게 될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 그리고 판촉비 그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 프로모션 관련된 비용들, 매출 연동비라면 뭐 크게 이제 카드 수수료 같은 것들도 볼 수 네. 있을 거고요. 상품 개발비는 이런 거는 뭐 여행 우리가 가실 때. 여행도 있을 거고 새 신메뉴 같은 걸 개발할 때 네. 이런 건 해놨지만 사실 미미해서 전 지금은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 이제 기타 비용들 매출 총액에서 이제 비용을 빼게 되면은 저게 이익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이자 비용 같은 것도 넣어놨지만 이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안 보실 수 있어요.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한 비용의 기회 비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일단 지금 이쪽에서는 뭐홀 부분, 키친 부분 나눠놨지만 그냥 큰 틀에서 그냥 하나로 해서 해볼게요. 직원을 채용을 한다. 직원 3명을 채용을 하고 연봉은 3천만 원이다. 급여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연봉은 3천만 원일 경우에는 이제 월급이 한 2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보셔야 될 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그리고 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직원이랑 이제 고용주가 서로 반반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250만 원 월급을 받는 직원의 실수령액은 224만 얼마가 될 것이고, 근데 실제 이제 사업자는 이제 여기서 250만 원에서 4대 보험까지 이제 감안을 해줘야 돼요. 750만 원이 나올 거고, 좀 이거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러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을 예를 들면 3명을 채용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비용이 실제 급여 플러스 4대 보험 하면은 대략 한 820만 원 정도 올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뭐 아르바이트도 필요하겠죠. 파트타임 잡도. 스케줄을 정확히 좀 짜서 이런 어떤 시간에 파트타이머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이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그냥 150만 원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는 가게 이제 뭐 화재 보험, 저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월에 5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 매출에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나중에 이제 매출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연동해서 할 수 있게끔 적어놨어요. 교통비 뭐 이런 것들, 뭐 직원들 야근할 경우에 택시비 같은 것들 주고, 어쨌든 가장 큰 비용 포션이 든 거는 급여랑 임차료예요. 임차료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게 자체 임차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주차가 필요한 곳 같은 경우는 내부에 주차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은 뭐 발렛이라던가 아니면 인근의 뭐 주차장 제휴를 통해서 임차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가게 임차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아볼까요? 한 300 정도? 300 잡아볼까요? 엄청 적게 잡았나요? 아닙니다.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그냥 감가상각으로는 제외를 해버리고 네. 그냥 월별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잔 같은 경우도 깨지면 뭐 다시 사야 되고 그릇도 이것도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한 30만 원 정도 평균 잡아보고요. 회식비. 직원들 회식 언제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제가 회식을 별로 잘 안 좋아해서 한 2, 30? 인당 5만 원 잡아볼게요. 그게 수익이다. 술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있으면 진짜 완전. 전기가스, 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이건 면적에 비례하는 비용이에요. 월 평균으로 안분해보면 4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초반에 이제 다 투자금이 투여가 되잖아요. 인테리어나 이런 비품 쪽을 약간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정확히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전 뭐 3년에서 5년 정도? 다음 인테리어 기일이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초기 투자한 인테리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좀 적용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인테리어 1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5년 인테리어를 사용한다고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곱하기 월수를 하면 60이죠. 60으로 나누면은 물론 이제 초기에 1억을 넣었지만 이거는 이제 매달 그냥 감가상각비의 개념으로 적용을 해보면 한 166만 원을 매달 인테리어로 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설, 추석 이렇잖아요. 특정 달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정도인데 그냥 이건 또 안분을 해서 넣을게요. 그냥 어쨌든 상반기에 토탈해서 10만 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과하니까 인근 시장 조사 같은 것도 중요하죠. 좀 주기적으로 하면 좋아요.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100만 원도 쓰실 거고 한데 근거선전비 이것도 개인 자유지만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나요? 이거는 구 선생님께서 저희는 뭐 지금은 한 2, 30만 원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치 장식비. 네, 저희 크리스마스 때 쓰고요. 그리고 식물은 좀 주기적으로 쓰고. 아이스크림 뭐 하세요? 아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아이스크림 뿌리셨어요? 일단 비용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1,700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또 감안해야 될 거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실제 현금이 매달 유출되는 비용은 아니에요. 이제 실제 현금 흐름까지 보려면은 감가상각비는 빼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돼요. 1,500만 원 매달 순현금이 있을 거고 순현금 유출이 있을 거고 전적으로 비용은 한 1,700만 원 정도 네. 상당히 많이 든다. 통상적으로 음식점의 원가, 식재료라던가 네. 이런 주류 쪽 원가는 너무 천차만별이기도 해요. 대충 한 75% 정도를 잡아볼게요. 매출 네. 원가를 비용 구조가 나왔고요. 네. 이제 매출 원가율은 25%, 1,000만 원을 매출이 나왔으면은 그 중에 뭐 이제 식재료 값이 250이다 그 정도의 기준으로 볼게요. 네. 대략 여기서는 한 3,000만 원은 해야지 최소 BEP가 나올 것 같은데 500만 원 정도가 남네요. 이 매출 어쨌든 또 원가율에 따라서 이게 또 굉장히 좀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60%로 잡게 돼버리면은 순식간에 적자가 돼버리고 어쨌든 통상적으로 한 75% 정도 잡는다고 보고요. 이 매출 이익률을 주 한 2,400만 원 정도 됐을 때 영업이익 쪽에서 거의 BEP 정도가 나오게 됐네요. 근데 또 여기서 다 눌러보면서 얼마 정도 해야 되냐 이런 목표를 계속 가지시겠네요. 2,300만 원을 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그런 까먹으면서 장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땐 또 이제 매출을 올릴 구상을 하던 아니면 또 여기서 원가율을 낮추던 혹은 또 다른 비용을 줄이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봐야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부가세 부분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 네. 여기서 얘기하는 매출은 이제 부가세 제외를 한 매출이에요. 실제로 내가 포스에 2,300만 원 찍히면은 꿀팁. 나중에 이제 그 부가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부가세 포함한 매출은 1.1을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2,5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비용을 마찬가지로 넣으실 때도 부가세를 뺀 비용을 넣으셔야 돼요. 급여 같은 경우들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지만 뭐 임차료 같은 경우도 이제 부가세 비율이 큰 부분이고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저는 이게 진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출 포캐스팅만 하거든요. 매출 얼마 벌고 우리가 뭐 1년 내에 뭘 해야 되고 약간 일단 뭘 추가해서 매출을 더 내야 되는지 이런 전략만 추가했는데 이런 거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런 비용도 그럼 미리 포캐스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1월부터 6월까지 비용 미리 작성하신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예측은 다 해요. 그리고 그 비용의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크게? 관리를 실제로 매달 하는 게 좋은데 바쁘다 보니까 계속 놓치게 되는데 3, 4개월에 한 번씩은? 아 이제 신규 업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1년 네. 동안. 그거는 기존 자료가 예를 들면 몇 년을 운영했던 곳이라면은 이제 뭐 성장률이 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게 나오거든요. 정상적인 그런 루틴이 반복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출 예상도 가능하거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평일이랑 주말에 편차가 큰 그런 업종이라면은 토요일이 한 달에 며칠이 껴있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매출을 짤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쁜 상황에서 세세하게 하기엔 좀 약간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사실 안 되거든요. 정상은 이유가 없죠. 네,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매출 BEP에 대해서는 일단 초기 창업할 때도 좀 명심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만약에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올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첫 오픈 매장이기 때문에 예측은 당연히 틀릴 수 있거든요. 잘 되면 좋지만 이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또 비용 컨트롤을 해야 되죠.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맞아요. 직원을 좀 감소시켜야 되고 이 영상은
다른 영상 꼭 봐야겠지만 그 뭐 저희 가맹점주 분들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놓치지 말고 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저도 이제 집에 돌아가면 바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미래 예측을 하려면 이런 자기 현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수익의 극대화 쪽은 마케팅이나 영업 쪽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면은 이런 재무 쪽은 나를 어떻게 보면 지키는 수단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익도 더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3번의 촬영을 거치면서 대표님한테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얻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성장을 이룬 것 같은데 오늘 콘텐츠가 특히 좋아요. 대표님이 재무 전문가시니까 대표님이 레스토랑을 잘 하신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안정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근본이 결국 이런 재무적인 그런 경험이 지금의 대표님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대표님께서 곽 선생과 첫 번째 촬영하시면서 느낌을 구독자 여러분들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하는 계기도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너무 이제 미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제 5년여간의 경험,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또 뵐게요 하고 안녕 네. 같이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네. 그럼 또 뵐게요 할게요. 네. 그럼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